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재수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는 오늘날 지구 전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이에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앞서서 우선 기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기후는 어떤 장소에서 30년 동안 나타나는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을 평균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강수량, 기온, 바람을 기후의 3요소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바로 이러한 기후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소 수십 년 이상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지구 내부의 작용이나 외부의 힘, 예를 들면 태양 복사량의 변화, 화산 활동,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태풍, 홍수, 가뭄 등의 빈도가 증가해서 인명, 재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국토 활용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기후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올 여름 섬진강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내린 강우량은 1년 강우량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양의 비가 며칠 사이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린 비의 양은 500년에 한 번 올 만한 정말로 많은 양의 강수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설계빈도 200년으로 쌓여있는 제방들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서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발생한 재해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재해의 2배에 해당되며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바로 뉴노멀 시대입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의 극한 사상에 해당되던 많은 비, 그리고 많은 극심한 가뭄, 이런 것들의 규모가 점점점 오늘날 평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뉴노멀이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뉴노멀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심각한 뉴노멀 시대의 홍수, 가뭄, 태풍 등의 양상은 어떤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약 100년에 걸친 현재 관측 기상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후 지시자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여기서 기후 지시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상 관측 장비를 통해서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이러한 관측 장비가 없었던 과거에는 예를 들어 수십만 년 전에서 오늘날부터 100년 전까지의 과거 기후 요소 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똑똑한 우리 지구는 과거 기후변화 기록을 일기를 쓰듯이 여러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수 퇴적물 속에, 그리고 북극에 쌓이는 빙하 속에, 그리고 동굴 속에서 자라는 석순 속에 보관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기후 지시자들이
퇴적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적물을 연구하는 3개의 장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기의 이름은 XRF 코어 스캐너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퇴적물을 대상으로 수 밀리미터 간격으로 원소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소 변화로부터 과거 홍수, 가뭄 등의 기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질소, 황, 동위원소 분석 기기를 통해서는 퇴적물 속에 포함된 유기물의 기원 정보를 통해 과거에 나무나 잡초 등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도 분석 기기를 통해서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입자 크기가 바로 과거 홍수 지시자로 사용됩니다. 이 기기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퇴적물을 연구하고 기후 지시자를 파악해서 과거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진짜 기후 지시자가 무엇인지 호수 퇴적물 속을 들여다볼까요? 호수 퇴적물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꽃가루,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흘러들어온 큰 모래 알갱이들도 보이고요. 물속에서 살았던 플랑크톤, 규조들도 있네요. 어떤 종류의 꽃가루가 있는지를 조사하면 과거에 살았던 나무들의 종류와 그리고 온도와 강수량을 알 수 있어요. 큰 모래 알갱이들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연구하면 과거의 홍수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꽃가루, 즉 화분이나 규조를 생물학적 기후 지시자라고 하고요. 입자 크기 등을 물리학적 기후 지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 것을 추적하기 쉬운 장소는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에 운반된 것들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에요. 예를 들어 분화구 안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헬리콥터로 장비를 옮겨서 한라산에 있는 여러 화산 분화구에서 호수 퇴적층을 시추해서 연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모래들이 많이 쌓인 층들이 과거에 비가 많이 왔던 시기를 나타내고 있지요.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기를 알 수 있어서 과거에 홍수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 빈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바람은 그 바람에 운반된 물질들을 찾아서 연구하면 됩니다. 기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도 하나의 기후 지시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동수악 분화구 안에 쌓인 황사양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과거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했던 추운 겨울이 지속되었던 시기에 황사가 많이 날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황사 연구를 통해서 겨울철과 봄철의 바람과 관련된 대기순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과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후변화의 자연 변동성을 알아야 해요. 자연적으로 변하는 어떤 사이클, 즉 주기성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최근 우리가 남해 지역에서 과거 약 1만 년 동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독특한 주기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1만 년 동안 약 140년, 780년, 1500년 주기로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자연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주기를 가정해서 미래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현재 시점은 비가 많이 오는 140년과 780년 주기의 정점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은 점점 홍수 범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아마 홍수 범람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과거 약 900년 전, 1000년 전 전후에 중세온난기라고 해서 따뜻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홍수 범람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인위적인 지구온난화라 하더라도 따뜻한 기후가 지속된다면 자연 변동성을 뛰어넘어 미래 기후는 많이 홍수가 찾아올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겪을 기후변화는 여러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며 끊임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거라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미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뉴노멀에 대해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나라 차원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예방하여 국민 생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